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8월 13일 불금입니다. 불금. 여러분 금요일날 어떠신가요? 다음주 대체 휴일이 8월 15일 강복절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16일 월요일 대체 휴일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올해 대체 휴일이 3일 있습니다. 3일 아시겠지만 8월 16일 그리고 10월달에 두 번 있고,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 날은 대체 휴일이 월요일날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은 있겠지만 뭐 저는 기독교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대체 휴일 3일 생긴 게 어딥니까? 긍정으로 생각하면 긍정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부정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요.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물론 주식이 기도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그쵸?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투자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급락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상당히 힘들었을 건데요. 이번 주에 말씀 어제도 그제도 좀 반도체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를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계신 분들, 특히 뭐 대형주 삼성전자나 그죠? 하이닉스, 닉스를 갖고 계신 분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파생되는 그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그죠? 그런 부품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역시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3%나 급락을 했어요. 이게 뭐 종목에서 3%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시가총액 거의 500조 원인 그죠? 500조 원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1등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3%로 빠지면은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갑니다. 웬만한 기업에 그죠? 거의 중견기업 이상의 시총이 날아가는 건데요. 이번 주 정말 급락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거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이제 가석방을 했죠. 가석방을 했는데 취업 제한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그쵸? 그것도 좀 웃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사실 기대 심리에 8만 한 2, 3천원까지 올라갔던 삼성전자가 오늘 7만 4천원대 끝났으니 거의 주당 만원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를 올해 개인들이 정말 금액적으로 보면은 제일 많이 샀습니다. 제일 많이 샀고요. 물론 이게 주식시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새로운 주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들이 머니 무브가 됐던 그런 좀 부자들의 돈이 기 때문에 저는 큰 걱정을 안 해요. 왜냐, 이분들은 팔 자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신용이나 어떤 대출 이런 자금보다는 여윳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는데, 당분간 삼성전자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후행적이다 이런 얘기를 또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맞췄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할 바엔 중소형 부품주를 사겠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뭐 중소형 부품주도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런 대형주가 또 쉽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이렇게 빠질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저도 8만원 밑에서는 사도 된다 이런 얘기는 드렸는데, 오늘 7만 4천원이니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우리가 주식에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텀 피싱이라고 하거든요. 그 밑바닥에서 물고기를 낚아채듯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고 투자하면은 그게 바텀 피싱이라고 합니다. 매크로적인 이슈로 시장이 무너져도 바텀 피싱을 하면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성공한다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사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누르신 분은 꼭 눌러주시고, 매일 영상이 올라오니 주말에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이제 제가 바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제 영상들은 연속적으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중심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마감시황 브리핑부터 하겠습니다. 마감시황 브리핑부터 할게요. 강세 테마는 2차전지 강했습니다. 그죠? 근데 일부 종목이 오들어서 시장이 하락하면서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세라기보다 시장 대비 강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코로나가 나흘째 2,000명 가까이 육박하면서 병실이 모자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나 해운 이런 쪽 시클리컬 전부 다,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시클리컬이죠. 이런 쪽이 상당히 약했고요. 주식시장 지표를 보면은 코스피가 오늘 1.16% 하락했고 코스닥이 1.26% 하락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 무려 거의 약 양시장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밤사이는 다우, 나스닥, S&P를 보면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랑 S&P는 또 신고가였어요. 그죠? 나스닥도 강했던 이유는 뺑 있잖아요. 뺑 이거 강했고요. 근데 반도체 마이크론이 6% 이상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있잖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아맛, 그리고 뭐 KR 탱코 이런 것들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장비주들도 그동안 상당히 선방했었는데 급락을 했다는 게 특징적이었어요. 오늘 거래소 외국인이 하루 만에 2조 7천억 팔았습니다. 개인이 다 받았고요. 뭐 기간은 오늘 그냥 거의 간망세였고, 코스닥 오늘 많이 팔았어요. 1,400억 개인이 다 받았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 원달러 환율이 무려 7.8원 급등하면서 1169원, 원화 약세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3.38%나 빠졌고요. 하이닉스 이번 주 내내 빠졌는데 오늘은 반등, 데드캣 빠져줄까요? 아니면은 바닥일까요? 바텀 피싱일까요? 어쨌든 연기금이 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 3위, 4위. 이 네이버가 장중에 오늘 시가총액 2위를 탈환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네이버가 빠지고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를 아직은 지키고 있습니다. 삼바 최근에 계속 강해요. 바이오 쪽에서 거의 대장이죠. LG학 2차전지 강했고요. 카카오뱅크 올랐습니다. 포스코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LG생활건강 이런 것들 강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갈 탑3 뉴스입니다. 뭐 다 동일 맥락의 뉴스예요. 반도체 업황 우려냐, 테이퍼링 불안이냐. 이거 사실 이번 주에 페드 있잖아요. 연준의 의원들이 되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반도체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이거 제가 말씀을 이번 주에 안 드렸는데, 이런 이슈가 달러 강세 이거를 이끌고 있고,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 있잖아요. 이머징 마켓 이쪽에 대해서 오늘 대만 시장도 많이 빠졌는데요. 달러 강세에 따른 이머징 통화에 대한 약세, 워낙 약세잖아요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그죠, 코로나 복합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는 오늘 1169원에 끝났는데 1170원 근접했고요. 외국인이 시장을 바스켓 매도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번 주 한 주간이거든요. 8월 9일부터 13일 이번 주 한 주간인데 연기금도 4,300억 팔았고 기타 법인도 4,400억. 야 얘네 뭐야, 이 와중에 팔고 있네. 1조나 기간에 1조 4천억 중에 사모펀드 빼면은 연기금과 기타 법인이에요. 개인이 9조로 샀습니다. 코스닥이 1조 1000억을 샀고요. 외국인이 7조 팔고 코스닥이 3천억 팔았어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 7조 중에요 6.5조가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라고 하는 건 결국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거의 다 팔았다. 9할 이상. 그래서 시장을 팔고 있는데 시가총액 거의 합치면은 삼성전자 뭐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거의 600조 원 되잖아요. 하이닉스까지 치면은 600조 원 넘죠.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 3분의 1 되는 전기전자 업종을 팔고 있다. 진짜 반도체에 문제가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파는 거 보면. 코스피 2개월 만에 3200선 하락했고요. 오늘 장중에 121선 이평선도 하였습니다. 이게 이평선이 언제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죠. 시장 급락의 하락 변동성의 이유를 일단 찾아볼게요. 일단 미국에서 7월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해서 PPI, 최근에 발표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중고차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면서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없어졌다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전년 동월 대비 7.8% 상승했고 2010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역대 최고치 나오면서 이게 PPI가 CPI에 선행하는 지표로 보통 물가상승 우려가 또 커지는 미국. 하루 만에 또 물가상승 우려가 커졌다. 그래서 연준위원들이 조기 테이퍼링 실시해야 된다 목소리 커졌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노이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정말 연준의 파월 의장 말대로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결국 물가지표 속의 중고차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일부 아이템이 사실 작용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PPI가 이번에 좀 높게 나온 거는 좀 의아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도 어떻게 나오는지. 다 디램 워닝이 사실 CLSA 그죠? 그리고 어제 모건 스탠리
이런 외국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또 급락을 했어요. 이틀째 급락을 했고요. 미국 반도체 장비주 아까 제가 아마시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KLA 텐코 이런 종목들 다 급락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버티던 게 사실 장비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마저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장비주들이 더 어려웠던 이유도 있습니다. 자, 원달러율 원화 약세 지속 1160원 후반입니다. 1169원이고요. 이게 외국인 매도가 결국 환율을 더 원화 약세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테이퍼링, 그죠? 환율, 이게 외국인 매도죠. 결국 세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을 보면 매크로 이슈고요. 이거는 업종 그냥 단일 이슈, 이거는 매크로 이슈. 이 두 가지가 클까요? 지금 이게 클까요?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반도체 이거, 그죠? 근데 반도체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불안해야 될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코스피 차트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게 121선 이평선이 어디부터 올라왔죠? 이게 미국 11월 대선 때 이때예요. 이때부터 지켜온 요 121 이평선이 이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격. 이걸 좁혀놨더니 삼각수렴했던 차트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오늘 장중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기술적인 RSI 지표, 가열지표는, 그죠? 가열지표는 이때만큼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 이슈가 아니라면은 시장은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볼게요. 같이. 역시 11월 이때 124 하회 했었습니다. 코스닥은. 그때 쫙 올랐다 한 번 더 하회했었고 또 한 번 하회했었고 이번에 3 바닥을 통해서 올라온 건데 오늘 121선을 찍지는 않았어요. 이것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60일 이평선도 밑꼬리 달고 영망체형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RSI 가열지표는 이때보다 아직 안 내려갔는데 많이 내려왔어요. 50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요 가열권에 있었던 올라가면서 했던 것들을 다 해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삼성증권 강명구 애널이 오늘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한 건데요. 이거 저 되게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감히 허락을 못 구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강명구 애널께 너무 감사하고, 이거 사실 제가 엑셀로 돌리면 뭐 수치화 시킬 수 있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그냥 갖다 붙였어요. 자, 요게 뭐냐면요, 2017년 빅사이클 디램 빅사이클 때였는데 삼성, 그쵸, 반도체 이때부터 외국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적 순매수가 계속 하향합니다. 빅사이클이 18년, 그죠? 18년 말에 마무리됐어요. 이때쯤. 근데 사이클이 좋을 때도 계속 매도하고 있었고요. 외국인 코스피 누적 순매수도 이때는 계속 어렸어요. 어렵다가 이렇게 했다가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전체 외국인 코스피에서 외국인 비중이 33%인가요? 그 정도까지 내렸잖아요. 40% 넘었을 때도 있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초록색이 외국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 코스피 누적 순매수. 와,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면은 계속 늘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나라가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시가총액을 650조라고 가능할게요. 그래, 이거 곱하기 4 정도 하면은 4, 5, 20, 4, 6, 20, 2600조거든요. 이 정도는 아직 안 되지만 거의 3분의 1 이상을, 그죠? 아니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 두 개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 두 개의 종목, 특히 삼성전자만 가지고도 지금처럼 삼성전자만 팔아도 상당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쵸, 시장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머징 마켓, 이머징 달러, 이머징 통화가 만약에 하락한다고 가능하면은 삼성전자만 먼저 팔아도 지금처럼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워낙 이게 비대칭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2위를 잠깐이나 차지했던 뭐 네이버 같은 그런 플랫폼, 우리나라에 정말 강력한 회사들이
크게 생기고 있다는 거고, 올해 IPO만 보더라도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나요? 시가총액 50위 안에 6개 기업이 포진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부터 해서 SKIT 뭐 이런 기업들이. 그들을 합치면은 지금 SK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의 시각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끝에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분석하는 남자, 이번 주에 픽픽픽 종목은 사실 거의 막 쉬었다, 야씨 불만이야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들 이미 많이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고, 시장을 결국 제대로 지금 국면에서는 해석을 해야지 이 종목들이 이미 나열한 것들을, 그죠? 더 싸게 아니면 매수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락장이었어요. 오늘만 하락장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하락장이었고, 아까 보시면 코스피가 120일 이평선을 하회했었습니다. 물론 종가는 지켰지만. 근데 오늘도 오르는 종목이 있었어요. 어떤 거? 펀더멘탈. 실적 발표가 오늘 8월 13일이니까 영업일수로 보통 분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날이 노는 날이니까 뭐 16일 정도, 그쵸? 일부 기업을 빼고선 45일 안에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한 기업들, 펀더멘탈 좋은 회사들, 심지어 그게 반도체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센티에 아침에 하락하다가 실적 발표하면서 플러스로 마감한 회사도 있습니다. 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물린 종목만 갖고 있는데 뭐 이러신 분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자,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이게 장비주들이 좀 오늘 어려웠거든요. 장비주들. DB하이텍 뭐 매물로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마감됐고요. 이거 보면은 팹리스도 어려웠어요. 팹리스. 비메모리 쪽도 오늘 나빴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도 장비주 있고요. 유진테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APTC 시각장비. 근데 플러스 났어요. 하이닉스가 플러스 나서 있기 때문일까요? 근데 이런 거 종목 보면은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아주 훼손된 거는 아니에요. 지금 훼손된 거는 얘입니다. 얘.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 IT.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가장 시장을 빠르게 회피할 수 있는 매도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속된 말로 ATM기다 이거거든요. 대형주를 던져야지 외국인 입장에서 자금을 많이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노트인데요. 반도체, 매크로, 어떤 게 지금 더 문제일까요? 테이퍼링?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 지금 전체 시장이 있잖아요. 특히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지금 펀더멘탈 있잖아요. 좀 전에 얘기한. 나쁩니까? 펀더멘탈 매우 좋아요. 저 별표 5개 중에 5개 주고 싶어요. 그쵸? 순위 컨센이 지금 200, 뭐 내년에 200 거의 10조 이상, 220조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그럼 코스피가 3000선이 절대로 비싸다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반도체 문제가 될 수 있죠.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해서.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가격 협상력 공급자 위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PC랑 모바일, 이 PC에는 노트북 포함일 거고요. 이거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급락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도 내려가서 P와 Q가 같이 내려가면 너무 힘들어진다 이런 건데, 이 디램이라는 게 이제는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그리고 비메모리 쪽 있잖아요. 비메모리 쪽. 이쪽 성장 되게 큰데 오늘 팹리스 종목들도 빠진 거는 사실 센티적으로 그냥 반도체 다 때린 거예요. 그리고 뭐 AI, 그죠? AI가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뭐 6G, 5G도 아직 안 됐지만, 그리고 인공위성, 전장, 이런 쪽으로 학대가 되고 있는데, 그냥 이쪽에 대한 수요가 약해진다고 해서 가격과 Q가 양이 하락한다고 해서 반도체 업황이 어려워진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야, 주분란도 지금 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너무 고집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그쵸?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매크로적인 이슈로 장이 하락하면은 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면. 근데 외국인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번 주에 한 주간 8조 원 매도예요. 예를 들어서 8조 원 매도인데 이 중에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얼마 던졌죠? 거의 아까 7조 원인가요? 6.8조 원인가 던졌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사고 있고, 아까 삼성전자 거 김용구 애널 거를 왜 보여드렸어요? 제가 시장은 사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사고 있고 좋은 종목들을 사고 있는데 반도체를 던지고 있다는 거, 그냥 현금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던진 게 아니라 IT 강공이 대만 쪽에서도 던졌기 때문에 오늘 대만 지수도 같이 하락한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이 아까 제일 얘기 드렸던 펀더멘탈 있잖아요. 지금 실적이 거의 이제 2분기가 발표를 했는데, 이거의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한 바텀 피싱을 이제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느릴 수는 있어요. 느릴 수는 있는데 반도체가 결국 무너지면은요, 반도체가 무너지잖아요. 시장도 버티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게 파생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파생되는 게. 지금 2차전지가 워낙 세니까 2차전지로 다 달라붙고, 바이오 뭐 하반기에 보자고 했지만 바이오 중에서는 그 백신 쪽만 세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mRNA나 이런 쪽 셌잖아요. 근데 뭐 바이오만 제끼면 2차전지도 결국 반도체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결국 2차전지라는 게 전기차로 갈 거고, 전기차라는 게 결국 전장 쪽으로 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랑 이 전장이나 묶어서 생각을 해야지 다르게 생각한다? PC랑 그냥 노트북, 그냥 일부 특정된 아이템에 대해서만 업황이 되게 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좀 틀린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금 되시고요. 제 생각이 물론 틀릴 수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제 경험상 반도체가 2017년에 빅사이클 해서 2018년에 빅사이클에 그 무너졌을 때랑은 지금은 다른 파생된 업황들이 너무 많고요. 반도체에 엮인 그거에 따른 반도체 업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특정된 아이템에 대해서 한해서고, 가격이 뭐 현물가가 하락해서 고정가도 하락할 거라고 예상은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도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Q가 늘어나는, 그죠? 파생된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Q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가격이 좀 일부 내려와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할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급자 위, D램 시장을 70% 이상 차지하는 공급자 위의 가격 협상력을 생각한다면, Q가 늘어난다는 걸 생각하면은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고, 특히 국내 마지막에 말씀드린 K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소부장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단순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벤더도 있긴 있지만 중국 쪽, 미국 쪽의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소부장의 부품, 특히 코스닥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대형주는 당분간 수급 때문에, 외국인 수급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좀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소부장 입장에서는 정말 저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